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뭐 질문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기도 하고, 주가도 움직이는 순서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이 금융시장도, 시장도 움직이는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좀 알고 있으면, 미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심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은 버블이, 커지는 시기인 거죠. 이 버블은요, 언젠간 터져. 그죠? 버블이 커지는 시기다. 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버블은 언젠가 터진다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블이 어떻게 터지느냐. 그죠? 그럼 이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지냐.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버블이 터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또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겠죠. 저 버블이 커지고 있고 버블이 언젠간 터지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다 현금 만들고 빼야 되나?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오늘 금융시장에도 시작을 해볼게요. 금융시장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라는 게 있다. 버블이 만들어지고 터지는 데까지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좀 쉽게, 그치? 전반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같은 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흐름을 알면은 조금은 편안하게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고, 그죠?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요인으로건, 요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죠. 다른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인으로건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다?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항상 생각해요. 딱 두 가지. 제일 먼저 하는 건 돈을 풀어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예요. 거기가 주식시장에서는 또 제일 바닥이에요. 공포가 되게 많죠. 그 상태가 되면. 공포가 제일 많은데, 금리가 최저바닥, 저금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풀어대. 그러면 거기가 주식시장에선 바닥이다. 경기는 이미 아직은 완전 경기도 바닥인데, 주식시장도 바닥이다라는 얘기. 똑같이, 그지? 자, 연준에서 일단 돈을 풉니다. 그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풀어요. 망해야 될 기업들, 돈이 필요하겠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위기가 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겠지. 그거 누가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그걸 누가 사줘요? 연준에서 사주지. 그죠? 망할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국가는 뭘 할까요?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갖고 정책을 펼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거 해가지고 뭐 지원금, 개인들한테도 주고, 그지?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펼치죠. 이런 식으로 돈을 풉니다. 그죠? 은행에도, 연준에서, 그죠? 일반 은행에도,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풀린 돈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요? 기업들이나 또 개인들에게 가겠죠. 그죠?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가겠죠. 그리고 금리라는 건 딴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금리인 거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저금리겠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싼 이자 또는 아예 이자가 없이 돈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 쓰겠죠.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버티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싼 이자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통해가지고 기업이 살아나고 또는 고용이 창출되고 이러는 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야 뭐가 돼요? 경기가 살아나는 거지. 이때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자가 즉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한 기업들부터 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했던 사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부터 망하게 되겠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한 채 샀어. 빚을 내서 샀는데 지금 완전 저금리 상태니까 한 달에 이자가 뭐 한 1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쳐요. 그지? 그 정도는 내가 벌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해갖고 100만 원만 나가던 이자가 뭐 250, 300 나간다고 쳐봐봐. 그럼 생활이 안 되겠죠.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집이 나오겠지. 집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경제는 다시 망가지는 거죠. 지금은 버블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블을 키우는 요인은 뭘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바로 무제한적으로 돈을 푸는 유동성, 즉 풀리고 있는 돈, 그죠? 이게 버블을 키우는 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싼 이자. 돈을 빌려주는데 저금리로.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뭐예요? 버블을 키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계속 풀어요, 지금. 아직도 풀어, 미국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딱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블을 키우고 있는 단계. 그럼 버블이 언제 터지냐 이거지. 이게 계속되는 동안은 버블이 커지는 것이지 버블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때 버블을 더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터지게 만든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가장 먼저 불씨를 탁 지피는 게 뭐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 순서에 지금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경제가 침체에 있었어. 경제 위기가 지난 다음에 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풀어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뭐 요런 시기야. 그렇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가 접어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재 가격이 일단 먼저 올라간다. 왜? 기업들이 풀린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풍부한 유동성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한다 그랬죠. 안 짓던 공장도 짓고요. 설비도 시설도 갖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은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짓지. 계속해서 짓죠. 그러면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늘어나?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그걸 노리고 돈 풀기도 했고 금리도 낮춰줬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순서예요, 순서. 그지? 이미 지금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 그죠? 이건 당분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통 한번 이 원자재 가격이 요 시기에 경기 침체 시기에서 이제 경기 회복 시기로 바뀌는 때 원자재 가격이 한번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보통 한 3년?
3년 정도는 사이클을 타면서 위로 상승한다. 라는 게, 지난 2008년 때, 또는 뭐 그 이전에도 한 번씩 버블이 터질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이 언제까지 일어나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그죠? 그럼 버블이 터진다라는 건요, 모든 게 다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가 올라가요? 생각해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 그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 그러면서 시멘트 들어가고 철강도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 당연히 공장을 많이 돌리면 유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걸 경제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뭐 적절한 크기로 이게 커진다는 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성장기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폭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급격하게 상승한다거나 이러면 지폐, 그죠? 돈의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또 해석이 바뀌어요. 뭐가?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바뀝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커진다. 그러면 미국에서 입장에서 미국의 돈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럼 미국이 이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또 버블을 더 키우게 되고 결국은 터지게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뭐 수요 견인 물가 상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되고, 사람들이 돈은 있어. 그죠? 돈은 있는데 쓸 필요가 없어. 쓸 수가 없어.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더해요. 이번엔 팬데믹 때문에 일어난 위기 때문에요. 더해.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쓸 곳도 없어. 그런데 이게 점점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겠지. 그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안 쓰던 화장품도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얼굴에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그동안 미뤄뒀던 뭐예요? 성형수술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돌아다니려면 옷도 좀 사야 되고, 차도 좀 바꿔야 되고, 그동안 안 바꿨으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더 커진다. 인플레이션이.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면요, 뭘로 조절하면 돼요? 이 팬데믹 상황을 갖고 조절하면 돼. 되게 간단한 거예요. 쉽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대비를 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다. 팬데믹 이 상황을 갖고. 그죠? 너무 갑자기 확 좋아져, 경기가. 그리고 팬데믹이 갑자기 확 잡혀. 이것도 지금 푼 이 돈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버려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야, 이것만 딱 끝나면은 난 어디로 여행 가고 뭘 하고 막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자면요, 요 기사 한번 볼까요? 보복 소비, 말 그대로 보복 소비예요. 올해 4월달 기사인데, 보자. 요 보시면 크루즈 여행사에서, 크루즈 회사에서요, 상품을 딱 내놨어. 상품을 딱 내놨는데, 180일간 세계 일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으로 가줄로 5대륙을 지나는 크루즈 여행, 1인당 가격이 최소 5천만 원대, 가장 비싼 티켓은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를 갖다가
상품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정원을 가뿐히 채워버려 매진이 돼버렸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450승 크루즈 커플당 5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짜리 스위트룸 이것도 이미 동났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근데요, 여기서 뭔가가 좀 의미심장치 않게 나와. 뭐가? 이미 팔렸어. 예약은 끝났는데 뭐다? 출발 언제요? 2023년 1월 또는 7월. 1월 출발, 7월 도착. 그죠? 요거는 언제요? 2022년, 2023년 5개월간 항해하는, 또 다른, 그죠? 2022년, 2023년이야. 출발이. 근데 지금 벌써 2021년 상반기에 이미 판매를 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다 팔렸대. 돈은 넘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준비만 딱 코로나만 이거 해결만 되라. 어떻게? 나는 여기도 돈 쓰고 저기도 돈 쓰고 막 하겠다. 그게 수요가 한 번에 불어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겠지. 그쵸? 의미가 있어요. 2023년 크루즈선 요게 출발하는 게 일단 예를 들자면 크루즈 요 회사에서 이렇게 상품들이 잘 팔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 뭐 크루즈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준비하겠죠. 왜 미리 팔아요? 어느 정도 예약이 되고 팔리는가를 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배를 뭐 미리 예약하면 한두 달 만에 뚝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발주를 해야 돼. 그지? 그래서 뭐다? 배를 주문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 수주가 많아지고 한다는 기사는 뭐 계속 들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는 뭘로 만들어져? 대부분. 쇠. 철강. 그죠? 철강 등의 원자재가 어떻게 돼? 갑자기 많이 필요하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철강 가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지.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돼요? 좋죠. 그죠? 좋겠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예전에 한 5,000원이면 사던 계란 한 판이 지금은 10,000원에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랐어. 그런데 내 월급은 똑같아. 나는 월급 뭐 500만 원이야. 그때도 500만 원, 지금도 500만 원인데 물가는요 2배로 올라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거죠. 물가가 2배로 올라가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절반가량은 없는 돈이랑 마찬가지가 돼버려. 뭐 내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러면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둘 것이냐?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막 하락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거지. 금융당국이. 돈이 우리보다 쟤네들이 더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들부터가 손해가 커지는데 그들이 알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겠지. 그쵸? 그 조치 취하는 게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막 커져갖고 돈의 가치가 막 하락해.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 풀린 돈을 회수하죠. 이게 1번이야. 네.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니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게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던 걸 그만두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요?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돈들이 풀리는 걸 어떻게 조절하거나 풀린 걸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 시장에는
그죠?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이 되는 거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금리를 조정한다는 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버블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버블을 즐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벌써부터 막 걱정할 필요 없어. 버블을 키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크게 뭐가 있다 그랬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수익이 아닌 물가 상승. 그치? 그 다음 순서가 뭐야? 금리를 인상한다.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금리 인상은 어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금리 인상 전에 어떻게 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스톱시킨다. 더 이상 풀지 않겠다. 회수는 아니더라도 그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그 테이퍼링도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돈은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멀었다. 한마디로, 그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은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점점 경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 간다, 이게. 그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촉발이 되면서 뭐 보복 소비가 됐든 뭐가 됐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진다? 이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당분간 소비는 늘어날 수가 없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분간 이게 버블이 터질까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그죠? 한마디로. 금리 인상도 한 번에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죠? 완전 초저금리 아니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버틸 정도. 야, 이자가 100만 원 하던 게 150으로 올라가. 그쵸? 야, 이 정도는 버텨. 근데 200으로 올라가? 야, 이거 좀 힘든데? 이제부터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는데 250으로 올라가. 300으로 올라가. 이때는요. 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냥 집을 포기하자. 이 상태가 되면 버블이 빵 터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금리가 여러 차례 급하게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버블이 터져. 한 번 찍 금리 인상 한다고 막 주가가 막 폭락하고 버블이 터지고 그래서 뭐예요? 테이퍼링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 찬스다. 금리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을 했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주가가 하락해도 매수 찬스다. 한국 시장은 또 달라. 그치? 대한민국 시장은 좀 다르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쵸? 이 뭐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물가 상승,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언제 뭐 출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만 출발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금리 인상이건 수익연인 물가 상승이건 출발도 안 했다. 그럼 지금 두려워서 떨어야 될 때가 아니라 주요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요거 원리를 조금 아시면 정말 편해. 정말 편한 게 채권은 돈을 푸는 과정에서 그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지?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올려야 돼 같이.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투자에 되어 있던 외국의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라는 건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되게 큰 요인이 돼. 주식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특히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한국 주식을 사느니 여기 안전하게 이자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야 된다. 그치? 이게 뭐야? 올려야 돼서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리게 될까요?
돈을 우리도 빌리잖아,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 대한민국 국가의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요, 미국, 똑같은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을 갖다가, 국채에다가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국채가 있고요, 한국 국채가 있어. 어디다가 투자를 하실래요? 이자가 똑같아. 그러면 저는 더 안전한 미국에다 할 것 같아. 그죠?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 한국이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준대. 그래도 저는 미국에다 할 것 같아. 근데 금리 차이가 좀 있어. 많이 나면요. 한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이 더 안전한데 어떻게 돼? 미국 채권이 안전한데 금리도 미국께 더 이자도 더 많이 준대 이러면요. 당연히 미국에다가 하겠지. 돈을 빌리고 하는데 한국 만약에 정부가 이 돈을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이상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올려야 돼? 야, 이자 더 줄게. 돈을 빌려주면 니네 채권을 사주면 이자를 더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빌리고 싶은데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지.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우리 채권 좀 사줘.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올려버리면 이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금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쵸? 요거 순서예요. 뭔가 경제 위기가 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돈을 푼다. 그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다. 거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최저점 바닥이 된다. 그 경기가 침체기에서 성장기로 이제 접어 들어간 경기가 성장하는 단계로 들어갈 때는요, 일어나는 게 있다. 뭐가 일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왜? 이제 이 많은 유동성 가지고 풀린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막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때는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 시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어. 우리 시장도. 그랬다가 어떻게 돼? 델타 변이 이게 빵 터지면서요. 판이 또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판이 또 바뀐다고. 이거 왜? 아까 얘기했잖아. 팬데믹 가지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 시장이 주말에 또 내려왔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뭘로 잡고 있어요? 팬데믹 이걸로 잡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 다음엔요. 경기가 성장하고 돈이 많아. 사람들 주머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막 눌려 있었어. 그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써야 돼. 돈을 쓰는 시기가, 지금 같은 팬데믹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적으로. 깔때기, 지금 요렇게 가둬놓고 있어. 여기만 뚝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확, 돈 쓰는 사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확 몰리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려. 뚝이 터져버리겠지. 물이요. 그지? 인플레이션이 커진다. 갑자기 확 폭증하는 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컨트롤 해야 돼. 서서히 어떻게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시기에 맞춰서 서서히 한 번에 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해서 조절을 해가면서 올리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다? 금리 인상 순서별로. 근데 금리 인상 전에 하는 건 테이퍼링. 근데 아직 그것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다? 버블이 터지기 전이 아니라 버블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버블이 터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요번에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풀어야 돼. 더 지금 버블을
키우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응.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 위기건 지금 코로나 때문이건 뭐건 그 전에 다른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움직이는 경제 위기에서부터 침체,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버블이 뻥 터지고 다시 위기로 바뀌고 요 순서가 사이클이 항상 요 주가 움직이는 순서처럼 요 금융도 움직이는 순서가 요걸로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딱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은 뭐 사야 돼 그러면?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원자재. 그죠? 금리 인상 결국에는 해. 버블이 터져. 금리 인상 관련주. 그냥 사두면요. 빠지든 뭐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원자재하고 여기 지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원자재하고 금리 요 관련주들은요. 알아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알아서 올라가겠죠. 그 주가가 올라가든 뭐하든 뭐 그런 걸 차치하고 요 두 가지는 알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쉽게 돈 버는 뭐 마음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요쪽에다가 넣어두면 돼. 그것도 우리 시장보다 어디에 미국에다 하는 게 낫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 관련 ETF를 한다거나 그죠? 그쪽에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 더 안전한 우리 원화보다 더 안전한 달러에다가 투자해 놓은 달러를 갖고 있는 효과도 있고요. 미국 ETF에다 한다는 건 그리고 가만히 마음 편하게 냅둬도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왔다 갔다 이게 파동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안전한 투자처. 지금 요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쵸? 그 주식도 마찬가지야. 지금은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 내려오면 땡큐. 답이 됐죠? 심적으로 또 흔들릴까봐 오늘 장이 아침에 딱 열렸을 때 미국 시장이 또 빠졌기 때문에 주말에 빠져서 내려갔잖아. 내려가서 중심선도 깨고 막 내려왔기 때문에 또 흔들릴까봐. 물론 출렁일 수 있어요. 출렁여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겁먹지 말아라. 지금 겁먹을 때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버블이 터진다라는 신호는 없다예요. 없다. 그죠?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다가 내려오면 싸게 박앤세일하는 종목을 잘 찾느냐, 투자처를 잘 찾느냐, 요 싸움이고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관련주. 요거에다가 그냥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툭툭툭 사두면 알아서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답변이 다 됐죠? 그러면은 요거 순서만 알고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런 흐름 얘가 금리를 인상하네, 테이퍼링을 하네. 그러면 요쯤에 왔네. 원자재 가격 봤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딱 시장의 해석이 바뀌어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돈을 푼다. 미국에서 돈을 풀면 주식시장에 호재야, 호재. 그죠? 호재로 받아들여.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요, 뭐가 또 돈을 푼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푼다? 이러면요. 해석이 딱 어느 순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이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돈을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시장의 하락의 요인 악재로 바뀝니다.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순간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돼. 그죠? 근데 그거는 뭐다? 뭐 계속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했지만, 그 신호는 딱 한 가지.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요, 상황이 달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커플링 해갖고 같이 움직이지만 디커플링 해갖고 반대로 움직이는 시점이 딱 나타나요. 시점이 딱 나타나는데 그거는 무슨 시점이다. 그지? 그거까지는 뭐 당연한 시점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딱 시그널만 딱 보게 되면, 아,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더라도요, 미국 시장은 더 갑니다. 더 간다라는 건. 그래서 어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지? 그리고 앞으로 바뀔 세상에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은요, 대부분 미국에 많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쪽에 투자해야지 돈을 벌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요, 좀 된다 싶고, 엉아들 자본이 들어와 있고, 이런 기업들은 전부 지금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꼭 우리나라 것만 해야 된다. 뭐 어디 뭐 그지 그런 게 없어. 응. 돈이 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걸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우리나라 거 그럼 그렇게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시점에 우리 거 빼서 미국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돈의 움직임은. 근데 우리가 요만큼 올라가면 미국은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걸, 빠질 때도 우리가 이만큼 빠지면 미국은 요만큼밖에 안 빠진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어찌됐건 오늘 주가랜다. 금융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고, 그러면 지금은 버블이 터진다. 역대급으로 터진다. 그것도 저 동의해요. 역대급인 버블이 터진다라는 것도.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게 동시에 뭐까지 디지털 화폐화, CBDC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죠? 이게 만약에 터져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버블이 터져버릴지는 몰라. 그죠? 근데 어찌됐건 뭐다. 근본적인 거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것까지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치? 당연히, CBDC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뭘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달러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져, 아니면은 재정위기가 터져, 하여튼 무슨 경제 위기가 터져요. 이러면, 항상, 그 기축통화 미국 빼놓고는 달러 부족으로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같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 채권 사지 우리 채권 사냐고. 같은 값이면. 같은 이자를 주면. 그렇죠? 그래서 뭐가 안전하다? 달러가 안전하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곧 터진다 하는데요. 아까 얼핏 설명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이 시작했다. 그리고 요 박자가 한 번 더 늦춰지고 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간다? 3년 정도 올라간다. 그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전후 되면 버블 터질 걸 준비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버블 터지기 전에 금리를 몇 번씩 인상한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소비가 폭증한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작도 안 난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주식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버블이, 이제 곧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 아니다. 버블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 아시겠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